당신이 곧 듣게 될 예언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북한 지도자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한 승려의 고대 예언이 점점 더 진실해지고 있으며 그의 말은 현 통치자의 끔찍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예언은 결코 무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고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회원이 되시면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 스님은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감히 믿지 못했을 무언가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한 관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멀고 특이한 나라의 지도자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북한 지도자와 국민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도자의 권력이 내외부 세력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깊은 지혜를 지닌 스님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처음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도자의 운명은 그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이러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작은 단서들이 모여 거대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종종 무시되던 이러한 단서들이 2025년 지금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스님의 말씀이 그토록 통제되고 세상과 단절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물러나 예언의 맥락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스님은 통치자, 분단된 국가, 그리고 적이나 외국의 개입과 같은 외부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지도부가 도전받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도전은 내부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내부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그의 안정과 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고조되기 시작할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아무도 즉시 감지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꿈이나 은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예언과 불안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내부 갈등, 불만에 찬 주민들, 그리고 여러 요인들은 스님의 예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실체임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예언이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입니다. 지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닥칠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 정치를 살펴보면 아무리 고립되어 있더라도 외부 압력에 결코 자유롭지 않은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통제력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상실은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부적인 문제, 즉 정부의 근간 자체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적인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이 제국의 붕괴라고 묘사한 것은 이제 내부와 외부의 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도부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무렵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불만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지도부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려가 환시에서 묘사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국가의 안정을 완전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다음에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의 교체, 즉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국가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습니다. 승려는 혁명이 아니라 더욱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나타날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스님은 실제로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지도자의 몰락을 어떻게 예견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므로 다음 단락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스님은 한국 지도자의 몰락을 촉진할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비극적이거나 폭력적인 결과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즉 내부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신뢰의 위기로 인해 촉발될 것이며 지도자 주변 사람들, 즉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은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불확실성의 물결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 기존 체제와의 단절, 비록 조용히 이기는 하지만 이미 준비되고 있던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통제된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수도사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시작되지만 빠르게 확산되어 지도자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료들까지 집어삼킬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한때 맹목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결국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정부 내부의 위기, 즉 어둠 속의 권력 투쟁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충성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도자의 결정뿐 아니라 통치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기간의 고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지만 외부 세계와의 소통 부재와 내부 자원 부족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현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도자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결국 약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약화는 즉각적인 혁명이 아니라 권력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는 점진적인 소모 과정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 예측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스님에 따르면 지도자가 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님은 대중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첫 균열을 일으킬 사람은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작은 세부사항은 정권의 몰락이 반드시 대규모 봉기나 민중혁명으로 촉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불신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 요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님은 북한 국경 너머의 세력 개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군사적 침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재, 외교 동맹,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국제적 압력이 지도자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자는 대내외적으로 점점 더 고립될 것입니다. 스님은 아무리 폐쇄적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예언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사력 면에서 강력한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은 더욱 깊은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통제된 국가에게 이러한 상황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도자가 국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의 종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웠으며 지도자의 권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스님이 매우 명확하게 언급한 한 가지 측면, 즉 권력 이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현 지도자가 통제력을 잃을 미래에 대해 언급했지만 누가 권력을 이어받을지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경고한 것은 지도자의 몰락 이후 발생할 불안정성, 즉 권력 공백이 국가의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항상 철권 통치 제국이었던 북한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님의 예언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는 종말이 즉각적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예측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쇠퇴는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국민과 같은 내부 요인과 국제적 압력과 고립 심화와 같은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순환, 즉 언젠가 절정에 달할 일련의 사건으로 보았고 지도자나 그의 동료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2025년은 예측된 요소들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해로 보입니다. 세계가 북한의 행보와 정권의 불안정성을 지켜보는 가운데 스님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 옛날의 예언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다가올 일들의 징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스님이 마지막 예언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몰락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북한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과 국가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진정으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예언의 세 번째 부분에 다다르면서 스님은 지도자의 단순한 몰락을 넘어선 예언을 합니다. 그는 북한의 미래가 더 이상 단일 통치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새로운 세력의 손에 달려있는 대전 환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단일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던 고립된 국가였던 북한은 잠시 동안 불확실한 지형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즉 정권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적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지도자의 몰락과 함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며 이 다툼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스님은 지도자 몰락 후 누가 권력을 장악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일련의 내부 갈등이 격화될수록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고립된 북한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측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스님이 단순한 통치자의 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 시스템의 급진적인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더욱 유연해진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대체될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비록 국민들이 정권에 지쳤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몰락을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결코 도전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승려는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혼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도자가 통제력을 잃으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려는 이러한 변화를 신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몰락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에 따른 권력 공백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승려는 내부 갈등을 야기할 권력 공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세력이 권력을 놓고 다투게 되고 국가의 미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닌 여러 잠재적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내외 부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스님은 북한이 격동의 변혁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도자의 축출로 시작될 이 시기는 정치 권력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욱 집단적인 지도력을 갖춘 새로운 질서가 기존 정권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이루기 어려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특별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그때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세계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경고했듯이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국민의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했다. 변화는 필수적이지만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기대는 높겠지만 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훨씬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항상 단일 지도자를 따르도록 통제되고 길들여져 온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선택이 더욱 복잡해지고 동맹은 더욱 변덕스러워지며 각 행동의 결과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큰 기회이자 동시에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지도자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 북한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평화와 번영으로 향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내부 세력이 서로를 파괴하고 새로운 내외부 갈등의 시대를 여는 완전한 혼돈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북한의 미래가 국민과 새로운 지도자들이 권력의 공백과 임박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징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만은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력을 지닌 역사적 인물이었던 지도자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도력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스님이 언급한 권력 공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북한 경제를 옥죄면서 임박한 붕괴 조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까요? 스님의 예언은 온전히 실현될까요? 아니면 그가 예견했던 혼란을 피해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곧 밝혀질 것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은 북한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2025년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밝혀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우리는 스님의 예언의 정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자의 몰락이나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 이후 일어날 일, 즉 북한의 운명의 최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이것이 국가의 종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정권은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자리를 내주고 이는 정치적 붕괴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붕괴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북한의 진정한 본질은 돌이킬 수 없게 형성될 것입니다. 스님에 따르면 정권 이양 이후 북한은 새로운 현실, 즉 대내외적으로 스스로를 재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국가의 기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해 정부 체제, 사회,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까지 재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스님은 북한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통합을 추구하고 과거의 실수를 피하며 어쩌면 국가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의 이러한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고립에서 외부 세계와의 교류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과 위험, 그리고 물론 새로운 적대 세력을 낳을 것이다. 스님은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권력,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이 아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권력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는 단일 지도자의 엄격한 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 주민들은 외교, 세계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에 격동하는 물결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스님은 단순히 지도부의 변화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혁명을 예견하고 있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가 불안정한 시대에 북한을 미지의 길로 이끌어야 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스님은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북한의 정치적 안정은 변혁적인 비전을 가진 지도자, 즉 과거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창조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는 당열과 개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체제의 혁신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문제는 그러한 지도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정세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첫 징후를 목격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남은 질문은 북한이 스님이 예견한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여부입니다. 북한의 정책적 특징인 고립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이며 내외부적인 압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기회의 창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스님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북한이 이러한 점증하는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누가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예언에 따르면 북한의 운명이 단순히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국민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진정한 문화적, 사회적 변혁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으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국 북한은 재탄생의 특별한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왔고 스님의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 지도자의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대내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님의 예언대로 예언이 실현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북한의 역사는 곧 심오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와 예언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